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어마어마한 새 프로젝트 스타링크의 베타 버전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를 통해 발사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전 지구 곳곳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의 꿈이 벌써 실현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북미와 일부 캐나다 지역의 선착순으로 서서히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있는 여기 밴쿠버 지역은 금년 중반이나 후반 정도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벌써 미국의 일부 테크 유튜버들은 스타링크 인터넷 설치하고 테스트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We can do 4K streams simultaneously. Let's do a quick speed test here. Let's see what we get. 138 megabit per second down and 23 up. Wow. 그럼 본격적으로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익과 잠재적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의 거대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구 주위의 저 궤도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서 현재 인터넷 액세스가 전혀 없거나 또는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버퍼링 없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은 벌써 인공위성 1000개 정도로 베타 버전이 시작된 상태고요. 넓은 초원 한복판에서 원거리 기차 여행을 하고 있을 때도,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외딴 섬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광케이블을 바닥에 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나라들이나 외곽 지역의 소도시 주민들에게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의 가격은 매달 $99 99불의 구독료를 내야 하고, 신청 시 설치에 필요한 위성 수신기 세트 구매를 위해 $499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 추후에 밀리언이 넘는 구독자가 서비스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영국의 원웹 등의 경쟁사들이 저궤도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면 지금보다 조금은 낮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한 미래의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이용해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 산업까지 겨냥한다면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스타링크 인터넷의 속도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 구독자들에게 보낸 공식 이메일에는 약 50에서 150 mbps 정도일 것이라고 했지만, 레딧 스타링크 커뮤니티에 올라온 포스트에 의하면 유타에 거주하는 한 스타링크 구독자는 다운로드 스피드 215 mbps를 찍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평균 속도 300 mbps와 20ms 레이턴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고, 스타링크가 겨냥하는 목표는 1GB/s의 속도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베타 버전의 인터넷 레이턴시는 평균적으로 30ms 정도인 것으로 사용자들이 보고하고 있고, 이 정도면 4K 비디오나 웬만한 게임은 문제 없는 속도이지만, 사실 도시 지역에서 이보다 훨씬 빠른 광케이블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물론 이상적인 속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전혀 없던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 정도 속도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타링크는 어떻게 인공위성 인터넷으로서 이 정도 수준의 로우 레이턴시, 즉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인공위성을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에 도전한 첫 번째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버스만한 크기의 큰 인공위성이 지구에서 1000km가 훨씬 떨어진 우주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키보드나 마우스로 컴퓨터를 통해 어떤 작업을 시작한 순간부터 컴퓨터 모니터에 그 결과를 보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버퍼링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하지만 스타링크의 인공위성은 단 550km 상공에 다른 위성에 비해 엄청 낮은 위치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로우 레이턴시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를 위해 인공위성 1000개가 하늘에 떠 있고, FCC로부터 12,000개의 인공위성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2027년까지 42,000개의 인공위성을 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지구 어느 곳에 있어도 인터넷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링크가 이렇게 많은 인공위성을 꽤 짧은 시간 내에 띄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이 재사용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그들의 독보적인 기술 덕에 비용도 줄이면서 훨씬 빠르게 우주로 왕복 배달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로켓이 한번 발사될 때마다 스타링크 인공위성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60개의 인공위성을 빽빽하게 실어서 한 번에 올리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또한 훨씬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0%가 인터넷 접속이 전혀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스타링크 서비스를 통해 빌리언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새로 접속하게 된다면 인터넷 관련 모든 산업 경제뿐 아니라 그 지역의 학교와 커뮤니티의 교육 환경과 삶의 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스타링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온전히 구축되었을 경우 스타링크가 바라보는 예상 수익은 매년 30에서 50 빌리언 달러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의 우주 정거장 배달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스타링크의 모든 수익은 오롯이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를 위한 인프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성공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개발과 더 나아가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꿈인 화성으로 가는 길에 가장 효과적인 자금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인공위성을 하늘에 띄워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타링크의 지구 인터넷 서비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금 문제입니다. 이 서비스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스페이스X에서는 $10 빌리언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 해 $30 빌리언의 수익으로 계산해도 1년 만에 모든 원가를 갚고도 남는 거죠. 스타링크 이전에 저 궤도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도했던 모든 회사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재정적 파산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프로젝트의 성공에 있어 이 재정적 관리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한 포스트에도 지금으로서는 스타링크가 파산하지 않는 첫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몇몇 정부의 금지법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인터넷 접속이 엄격하게 검열되고 있는데 만약 스타링크에 여과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가 공급된다면 중국 정부는 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If they get upset with us, they can blow our satellites up, which is okay. China can do that, so probably we shouldn't broadcast there. 세 번째 스타링크의 어려움은 인공위성의 반사빛 공해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반사된 태양빛이 지구에 비침으로 스타링크의 인공위성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사빛이 가장 뚜렷하게 보일 때가 황혼이 깃들고 나서부터 동이 트기 전까지인데 그때가 바로 천문학자들이 지구 주변으로 다가오는 소행성들을 관측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1000개, 10,000개, 10만 개의 많은 스타링크 위성들이 반사빛을 쏘아대면 천문학자들의 관측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게 되고 혹시라도 지구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위성이나 소행성들이 있으면 지구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위태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링크가 취한 방법은 바로 다크셋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의 모든 반짝거리는 표면을 모두 검은색의 물질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저라고 불리는 파트를 인공위성에 더해 지구로 반사되는 빛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인공위성을 영화에서처럼 완전히 투명한 물질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 디브리스입니다. 한마디로 우주 쓰레기 잔해라고 볼 수 있죠. 지구를 둘러싼 인공위성이 너무 많아질 경우 제한된 공간에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밀집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위성들이 서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공위성들이 서로 부딪혀 손상되면 고장난 위성들은 몇십 년이고 지구 주위에서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인공위성과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충돌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는 하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현재 지구의 파란 하늘은 영화 매트릭스의 하늘처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온 반동 추진 엔진 등을 통해 인공위성들이 충돌 직전 서로 비켜가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한 기사에 따르면 유럽의 한 인공위성이 스타링크 인공위성과의 충돌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잠재적 문제들이 열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스타링크의 혁신에 동참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테슬라를 통해 보여준 그의 뛰어난 능력과 마인드셋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시작된 스타링크 인터넷 베타 버전의 이름이 Better Than Nothing 베타인 것에 반해 미국의 70만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 신청 의향을 이미 밝혔고 벌써 10,000명이 넘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인해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스페이스X에 쏠리고 있고 그로 인해 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가 74 빌리언으로 훌쩍 올라섰습니다. IPO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니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뿐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게 거는 사람들의 기대치와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까지 성공하게 될지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중간에 멈추게 될지 또는 아마존 카이퍼, 영국의 원웹 그리고 중국의 인공위성 경쟁사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 이러한 움직임이 전 지구의 통신 산업의 판도를 바꿀 엄청난 혁신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스타링크가 인공위성을 이용해 모바일 산업까지 뛰어든다면 스타링크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정말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